포항시가 60억 원을 들인 형산강 물놀이장이 올 들어 3번이나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를 당했는데 혈세만 낭비한 애물단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이 어제 보도한 태풍에 줄줄이 가동 중단된 원전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가 60억 원을 들여 형산강 물놀이장을 조성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하천 범람으로 인해 3번이나 토사가 유입됐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물놀이장 침수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혈세만 낭비한 애물단지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지난 7일, 포항시가 60억 원을 들여 만든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이 흙탕물에 잠긴 채 형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붕만 간신히 드러나 물놀이장임을 겨우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뒤 수영장은 흙탕물과 진흙더미, 떠내려온 나뭇가지까지도 엉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이틀째지만 아직 형산강 물놀이장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영장 바닥에는 이렇게 밀려온 토사가 가득합니다. 지난 7월 이후 벌써 3번째, 집중호우나 태풍에 물놀이장이 침수되거나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큰 비만 오면 상습 침수되는 낮은 하천 둔치에 대규모 물놀이장을 지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수십억 원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질타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형산강 위에서 내려 유입되는 물이 많으니까 여기가 자꾸 잠기거든요. 뭐 처음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포항시는 서울과 부산의 하천 개발 사업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지만 둔치 넓이 등 주변 환경이 다른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고 생태계 복원부터 먼저 이뤄져야 할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토목공사 위주로만 진행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는 인도교를 놓고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고 전망대를 만들고 하는 토목공사가 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 토목공사보다 생태계를 살리는 문제에 먼저 집중을 했더라면 포항시는 최근 3년 동안 물놀이장 운영 기간인 7, 8월에 형산강 둔치가 침수된 적이 없었고 부지 선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는 이상 기후와 오랜 장마 기간으로 침수가 2번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수영장 운영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면서 언제든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 수십억 원을 들인 포항시의 물놀이장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이고도 큰 비가 올 때마다 진흙탕으로 바뀌는 형산강 물놀이장의 실태 앞서 보셨지만 이 물놀이장은 당초 사업 초기부터 형산강 수은 오염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가 격렬히 반대해왔습니다. 형산강 수은을 제거하지도 않았고 원인 조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포항시가 전시성 개발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하이선으로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형산강이 범람 직전입니다. 물이 빠진 뒤 강 둔치 물놀이장까지 온통 모래 범벅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수은에 오염된 토사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4년 전 수은 제첩 사태 이후 형산강 본류에서만 26에서 55 ppm, 기준치의 380배에서 800배에 달하는 심각한 오염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강바닥 1m 속에서도 35 ppm,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돼 큰 논란이 됐습니다. 대책이 할 필요성이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오염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2018년 조사 이후 중금속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은커녕 추가 오염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형산강 상류 복류수 채취구역과 하류 영일만항 퇴적물에 대한 정밀 오염 조사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퇴적물 측정망 추가 설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산강 본류 유강 정수장 주변부터 영일문 일대 최하류까지
상시적인 어떤 중금속 오염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형산강 개발 사업은 대부분 준공됐거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된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과 물놀이장, 수변공원 건설 사업 등 이른바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중금속 오염 문제에 대한 그러한 이제 보건 방식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 이 오염에 관한 실질적인 준설이나 대책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이 사업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수은 오염은 형산강 사업 등과 무관하다며 형산강 구무천 준설 사업과 중금속 오염 원인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를 통해 태풍에 줄줄이 가동 중단된 원전의 안전 문제를 심도 깊게 보도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은 태풍으로 월성 2, 3호기 등 동남권 6개 원전이 발전 정지된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태풍으로 빗물이 들이쳐 다량의 염분이 발전소 부진의 전력 설비에 유입되면서 고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수원은 이번 사건으로 원전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며 앞으로 염분 유입에 대비해 원전 설비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릉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울릉 사동항과 남양항 등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 등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복구 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오늘 경주의 농작물 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연이어 핥히고 간 포항 지역 피해 현장에 대한 복구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어제보다 200명 늘어난 1,500여 명의 병력을 포항 지역 태풍 피해 현장에 투입해 태풍 피해 건물 정리 및 나무 세우기 작업 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200명과 포항시청 공무원 150여 명도 읍면동 피해 현장에서 피해 물품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박차양 경북도 의원은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주 간포항 친수공간 주변 상인들이 잇따른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당한 건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공사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십 년간 태풍이 와도 멀쩡한 해안가 마을이 친수공간이 조성된 후 피해가 나기 시작했다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당초 700억 원 규모의 친수공간 사업비를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452억 원으로 낮춘 것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간포항 주변은 두 번의 연이은 태풍으로 주택과 상가 침수, 50여 명의 이재민 발생, 배후지회 불렁 유실 등 3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복지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 큰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 물품과 재능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생활용품도 나눠 쓰는 상설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의 복지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경주시 선도동의 한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먹거리부터 가정용품과 의류, 도서까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해온 나눔 마켓입니다. 매장은 동네에 사는 기업인이 무상으로 빌려줬고 빵집 사장은 빵을, 주부들은 집에서 만든 반찬을 기부하는 식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은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많은 희망과 용기가 되지. 살아가는 데도 보탬이 되고 그런 생김으로써 마음에 희망도 더 부풀었고 삶의 질도 나아지는 것 같고. 멀쩡한 중고 물품을 기부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산 뒤 기부금으로 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또 반찬 같은 것도 싱싱하고 그 많은 기부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싸게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또 어려운 분도 도울 수 있는 데서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나눔 마켓을 시범 운영한 지 한 달 만에 정기 기부자는 120여 명, 월 평균 기부액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나눔 마켓은 2년 전 뜻있는 주민 30여 명이 모여 구성한 마을 복지단이 모태가 됐습니다. 그 이웃을 또 어려운 세대들을 돕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만 대한민국이나 아니면은 경주시에서 어느 시에도 없는 그런 어떤 자치적으로 기부를 해서 나눔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을의 복지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복지 모델인 셈입니다. 우리 이웃은 우리 힘으로 선도 이웃의 화이팅!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경북사회연대 포럼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제철소 고로브리더 문제 개선 현황을 공개하라고 포스코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역사회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있는 반면 포항제철소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내 제철소들이 고로브리더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해 고발된 이후 지역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또 경상북도가 포항제철소의 고로브리더 관리 감독을 한 결과를 공개하고 대기오염 물질과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진군은 태풍 하이선으로 실종된 60대 남성을 찾기 위해 사흘째 집중 수색을 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경찰, 소방서 등 300여 명이 투입돼 실종 지점인 매하면 길곡리 하천 주변 등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울진군 매하면 길곡리에서 트랙터를 타고 이동하던 주민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태풍 영향으로 독도 저반 시설이 파손돼 독도 여객선 저반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피해 시설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겨울철 여객선 운항이 11월부터 제한돼 사실상 올해 일반인들의 독도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올 들어 8월 말까지 독도 방문객은 7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 6천여 명에 비해 64% 감소했습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9월에 접어들며 가을의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고요. 한낮에는 무더위가 없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작년 이맘때보다는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9도, 포항과 영덕 27도, 울진 2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간간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1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당분간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 내일 오전까지는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잠깐 비가 내리겠고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는 1조 5,915억 원에서 1,240억 원 증가한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긴급재난지원금 650억 원, 경주페이 할인 판매 보전금 12억 원 등입니다.